안녕하세요. 저는 뉴욕 맨하탄에서 이민, 가정법, 그다음에 법원의 가정법 조정을 하고 있는 레이첼 유 변호사라고 합니다.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비디오는 최근에 이제 졸업 시즌이 돌아오면서 그 유학 생활의 마지막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F 학생들 비자에서 오비자로 특기자 비자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그 오비자라고 하는 거는 다른 뭐 H1B, L비자, E2비자처럼 non-immigration 비자로서 비이민 비자로서 예술계에 있는 쪽이나 아니면 연예계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자로 한국에선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OPT로 일하고 있거나 졸업 후 60일간의 유예 기간 그레이스 피리어드에 계신 분들 중에 미국 내에서 비자 신분을 변경하거나 이거를 COS라고 하고요. 그 Change of Status라고 합니다.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. 많은 분들이 서류만 제출해두고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괜찮은가라고 하시는 문의에 대해서 오늘 그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그게 오늘 가져가야 되는 가장 큰 주제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희가 그 숨겨진 법적 리스크와 또 안전한 전략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그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핵심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. 합법적 신분과 허가된 체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합법적 신분은 이제 OPT나 F1 학생들 중에 그 OPT나 60일의 그레이스 피리어드 기간 동안 여러분의 합법적 신분은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. 그래서 이 기간은 이제 합법적 신분이라고 하면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lawful status라고 하는데요. 이제 이런 이 기간 내에서는 5원에 들어가는 I-129라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에 합법적인 체류 변경 신청이 성립되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OPT랑 그런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모두 끝나버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. 그런 경우에는 합법적 신분은 사라지고 단지 정부가 심사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무는 것을 용인해주는 합법적 체류만이 존재합니다. 합법적 체류는 authorized stay라고 하는데요.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 있어도 되지만 비자가 넌 없는 상태고 이 기간에는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돼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무급이나 자영업 형태도 절대 일을 하시면 안 되고요. 일을 하는 순간 불법 취업이 되어서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은 합법적 신분과 그다음에 허가된 체류에 대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심사 결과가 나오겠죠. 그 청원서의 심사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한 시나리오가 대체로 세 개를 분류했습니다. 첫 번째는 승인이죠. approval. 그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에요. 그래서 청원서가 접수되고 나서 오원 신분으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승인서에 적힌 날로부터 오비자에 기재된 내용대로 일을 바로 시작하실 수 있고 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조건부 승인이에요. 5원의 승인은 자격은 인정됐어요. 승인이 됐습니다. 이민국에서. 그래서 미국 내에서 다만 신분 변경은 거절된 경우가 있어요.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요. 이 경우에는 일단 미국 영토를 떠나서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오 비자를 받아서 다시 입국하셔야 돼요. 세 번째는 거절이죠. worst scenario인데요. 그 denial 된 경우는 가장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만약 내 grace period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거절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남은 grace period 동안은 다음 계획을 세우실 수 있어요. 뭐 출국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우실 수 있고요. 하지만 grace period가 이미 끝난 상태라면 거절 통보를 받는 순간, 그 다음날부터 합법적 체류 기간, 아까 말씀드린 합법적 체류, 그런 authorized stay가 termination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유예 기간 없이 이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부터 불법 체류 일수가 쌓이기 때문에 바로 출국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각국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전략적인 권고사항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는 저는 항상 그 F비자에서 O비자로 바꾸는 학생들, 그러니까 OPT도 별로 남아있지 않고 그레이스 피리어드도 60일 안에 이제 청원서 준비 기간을 해서 아마도 이제 좀 심사 기간 동안
그 미국에 체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급행 서비스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급행 서비스는 프리미엄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. 이거는 이제 좀 더 추가적인 돈을 내면 미국 이민국에서 다른 청원서랑 달리 15일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좀 들긴 합니다. 한 2,900불에서 3,000불 정도 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요. 이 급행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15일 안에 본인의 청원서의 결과를 아실 수가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 그 OPT나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끝나기 전에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어 불법 체류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줄 수 있다고 봅니다. 두 번째는, 저는 이제 이런 신분 조정 기간 동안에는 미국 밖으로 나가시는 출국 여행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. 왜냐하면 이 신분 변경 중에 미국 밖으로 나가시는 경우에는 미국 내 신분 변경은 자동적으로 포기한 거로 간주가 되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거를 권고드립니다. 컨슬러 프로세싱. 사실은 솔직히 저희 사무실에서는 해외 대사관을 통한 컨슬러 프로세싱을 아주 추천드리고 있어요.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학생 신분을 유지할 때 공백이 있거나 또는 신분이 모호했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. 본인이 그것을 변호사한테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미국 밖으로 나가셨다가 오비자가 승인이 되면 I-129가 승인이 되면 그 승인 통지서를 갖고 모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 절차를 밟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안전하다고 봅니다.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이것들이 미국 내에서 신분 유지하는 거랑 관련된 여러 가지 본인마다 개인마다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. 그런 리스크를 안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요즘 그 트럼프 정부에서는 F1 학생들, 특히 OPT나 그레이스 피리어드에 있는 학생들이 문의가 참 많아요. 그래서 신분 변경은 타이밍과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가 핵심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커리어가 끊기지 않도록 오늘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하시고 미국에서 좋은 경험과 커리어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